Hello, I'm Jay.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 오늘은 부산 커피 박물관에 왔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 커피 역사. 우리 한국 처음으로 커피를 마신 사람이 고종이라고 합니다. 고종이 1890년 고종의 아간 파천으로 이제 러시아 공항으로 피신했다. 이 사건에서 거기에서 공사관에서 커피를 자주파게 됐답니다. 달달하면서도 쓴 커피, 커피에다가 설탕 좀 넣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산 커피 박물관.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부산 커피 박물관입니다. 자, 같이 갑시다. 오늘 옆에 계신 분은 커피 박물관 지킴이 유민수입니다. 인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산 커피 박물관 지킴이 유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커피 박물관에 왔는데, 오니까 이 상당한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커피 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소개 먼저 조금 해주실까요? 이곳은 2018년도에 김동규 씨가 이제 본인의 기물을 이제 부산 시민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고요. 현재 위치는 장소를 좀 이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곳하고 위치는 다르지만은 기물을 이제 일부 기물 그리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직 공개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럼 그전에는 네. 이보다 훨씬 큰 장소였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는 점포동 지하철역 7번 출구 나오자 말자 대략 한 2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한 2,000점 이상의 기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장소를 임시로 옮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이곳에 한 200점 정도 되는 기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문을 열었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사실은 낮에 갈 곳이 없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가셔가지고 지하철은 공짜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시간을 보내셨죠. 보내시다가 카페 거리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시고 외지인들이 많이 가시다 보니까 부산에서 소문이 나고 그러시면서 예전에 있던 장소에서는 하루에는 뭐 150명에서 200명, 주말 같은 경우는 400명, 500명씩 아무래도 부지가 넓고 장소가 넓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분이 이제 부산 분도 아니신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양산에 사시고 계시거든요. 양산에 계신 분이 이제 부산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부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 장소를 공유하면서 이제 지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 부산 사람은 아니죠. 양산에 계신 그렇죠. 분인데 예. 엄청난 기물을 네. 수집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장소를 대여해 주신 분도 그렇죠. 장소를 대여하신 분은 거기에서 이제 커피숍을 하시던 분이 이제 장소를 대였는데 그 커피숍이 이제 계약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커피 박물관 장소도 임대가 종료가 된 거죠. 예, 그리고 그렇구나. 그 다음 장소를 이제 물색하는 중에 아직까지 새로운 장소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장소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기물만. 네. 저 또 사실 이 무료로 이런 네. 걸 보여주시고 컬렉션 네. 한 것을 보여준다는 게 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부산에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한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 박물관이 있는 이유도 여기가 그래도 부산을 대표하는 카페 거리인데 실제로 유료로 입장하는 카페 말고는 갈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러 이제 오시는 분들이 커피에 관심 있어 오시는 분들이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에 대한 진심이 그렇죠. 있으시군요. 관장님도 네. 그렇고 네. 이 지키는 쌤도 네. 그렇고. 자, 그럼 몇 가지 기물만 알겠습니다. 소개 좀 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기물의 종류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입구 쪽에서 먼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동하시죠. 갑시다. 네. 예. 네. 자, 커피 박물관에 오셨으니까 커피 기물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게 되면 커피를 마시면서도 상식이 풍부해지시니까 오늘은 5분 정도 간단하게 커피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피에 이제 콩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커피 원두라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는 많이 보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 커피가 자라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자, 어떻게 자라냐면 잘 보세요. 요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땅에 자라네요. 예, 당연하죠. 콩 같은데. 네, 콩. 맞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커피콩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건 많이 봤던 거예요. 커피나무 열매.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커피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래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커피나무 열매는 어디까지나 과일입니다. 커피체리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저기 동물이 먹는 커피 들어봤죠? 루아 커피라고. 예.
루악이라는 동물이 커피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열매는 다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소화 안 되는 거. 씨앗. 이게 루악입니다. 이게 루악. 아, 이게 루악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때까지 씨앗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름에, 지금 여름이니까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 수박이에요. 그렇죠. 수박을 먹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처음에 과육과 씨앗을 분리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수박을 두고 과육과 씨앗을 분리한 다음에 자 이제 수박 먹읍시다 그러는데 수박 두고 씨앗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수박 맛일까요? 수박 씨앗 맛일까요? 수박 씨앗 맛이겠죠. 씨앗 맛이죠. 우리는 이때까지 씨앗을 먹고 있었는데 이걸 먹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볶아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볶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씨앗이기 때문에 볶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커피나무 열매를 벗겨놓고 나면 속에는 이렇게 녹색의 씨앗이 나와요. 이게 커피나무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린빈이라고 부릅니다. 그린빈. 아, 그린빈. 네. 근데 이건 냄새 맡아보시게 되면 그 말 그대로 풀냄새예요. 풀냄새. 왜냐면 식물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데 커피의 맛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첫 번째는 종자고요. 두 번째가 로스팅 과정입니다. 네. 우리가 밥을 먹는 거 똑같아요. 쌀을 어디다 밥을 하냐에 따라서 밥맛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로스팅이에요. 그래서 얘를 불에 볶아주는 게 로스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로스팅가 일반적으로 있었어요. 자, 방앗간 가게 되면 참기름 볶는 기계 있죠. 예, 예. 로스팅 기계입니다. 그리고 뻥튀기 아저씨. 뻥튀기 좋아합니다, 뻥튀기. 로스팅 기계입니다. 아, 예. 예, 씨앗을 볶으니까. 자, 볶으면 이렇게 변신해요. 커피 향이 나네요. 예, 그 볶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는 프라이팬부터 시작해서 카페 가게 되면 대형 로스팅 머신 있죠. 예, 이 안에는 우리 드럼 세탁기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드럼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볶여져 나오는데 얘랑 기능이 똑같아요. 아, 커피를 볶아줍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드럼이 돌아가면서 볶아주는 거예요. 이 돌리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건 수동 타입. 아, 불 피우고. 네, 맞아요. 카페에 있는 거는 자동 머신. 자동, 그래서 전기로. 첫 번째 과정이 로스팅 과정입니다. 네, 자, 우리가 첫 번째 로스팅 과정을 봤는데요. 볶는 정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 설명드렸잖아요. 자, 밑에 보시면 이걸 로스팅 포인트라 부릅니다. 그래서 네, 볶는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져요. 처음에 녹색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진한 색까지 가는데 우리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좀 진한 커피가 나오잖아요. 예, 예. 강배전 커피입니다. 풀시티. 아, 이게 많이. 네, 맞아요. 강하게. 많이 볶은 거. 강하게 많이 그럼 볶은 진한 맛이 강배전. 나거든요. 아하. 그런데 최근에는 산미가 도는 커피가 유행해요. 맞아요. 이런 건 중배전 정도. 아, 중배전 정도. 예, 산뜻한 맛. 그래서 쓰고. 맞아요. 그래서 볶는 정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카페에서 바리스타들이 지향하는 맛에 맞춰서 볶는 정도를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커피는 보시다시피 씨앗이에요. 자, 커피도 차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차는 뜨거운 물에 차가 되는 원료를 넣어서 우려내는 방식이 다 차라고 불러요. 그런데 커피는 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씨앗을 많이 볶게 되면 끝에는 반질반질 기름이 돌죠. 네. 우리가 먹는 모든 식용유 종류는 다 종자에서입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건 참깨 씨앗이죠. 네. 예, 그리고 부엌에 쓰게 되는 식용유 다 해바라기 씨유, 무슨 씨유 하다못해 콩기름도 종자니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딱딱한 껍질에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얘를 물에 넣고 끓인다 하더라도 유막도 쌓여져 있으니까 잘 안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주는 겁니다. 아, 갈아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도 400년 전에는 이렇게 절구를 썼었어요. 쿵쿵쿵쿵 찧어서 가루를 내었던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나무로 된 그라인더예요. 그래서 그라인더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소금의 굵기가 크기가 크고 작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부위는 짜고 어떤 부위는 싱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는 굵기 조절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터키에서 이 그라인더가 발명이 돼요. 황동밀. 터키에서? 네. 요거 한번 보시죠, 요렇게. 이거 그러네요. 예, 이 황동밀이 이제 그라인더, 기계식 그라인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터키는 향신료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고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가게 되면 입자가 균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도 균일한 맛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부터 400년 전부터 그라인더가 시작되고 이제 이게 유럽으로 가면서 디자인이 고급스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쓰면서 갈기 시작한 건 대략 한 400년 정도 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금속으로 된 소재들은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나무로 됐던 그라인더도 초기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라인더, 여기 위에는 조금 고급 그라인더. 그리고 요리를 하게 되면 소재가 가공하기 어려운 소재죠.
네. 또는 럭셔리 그라인더, 고급 그라인더. 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일반적인 가정에 조선시대에 나무로 된 그릇 썼어요. 조금 살게 되면 유리 그릇을 가죠. 아주 잘 살게 되면 유기, 방자 유기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 예, 가공하기 어려운 소재로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커피 맛이 걸쳐지는 그라인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 과정, 커피를 내리는 추출 과정입니다. 자, 이건 커피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우리가 먹는 밥, 쌀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우리가 예전에는 집에서 냄비를 많이 썼잖습니다. 냄비밥 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압력밥솥도 많이 썼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기밥솥도 많이 썼죠. 그것처럼 커피도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처음에는 다 가루를 내어서 그냥 끓여서 마셨어요. 가장 일반적인 게 터키식 커피 아시죠? 이렇게 가루에다가 물 넣고 물에 올려놓고 그냥 끓이잖아요. 끓인 방식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냥 끓여서 마셨어요. 두 번째 방식은 그러다 보니까 가루가 입에 너무 번거롭게 걸리는 거예요. 걸러서 먹기 시작해서 필터 커피. 그래서 대표적인 게 드립커피예요. 얘는 커피 가루를 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멜리타 여사가 이렇게 종이식 필터 커피를 발명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일본식 도구예요. 하리오, 갈리타, 고노 같은 것들. 그리고 베트남의 핑커피도 드리퍼, 걸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압력밥솥이에요. 자, 에스프레소 머신. 아, 에스프레소 머신. 그리고 가정에 쓰는 모카포트. 자, 여기에는 실제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피 머신을 분해해놨습니다. 보시라고. 요 전부 다 보시게 되면 압력 탱크가 있죠. 고압으로 추출하는 압력 방식이에요. 많이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압으로 추출하는 방식이고요. 마지막이 커피를 물에 담궈 놓고 천천히 우림식이에요. 그게 더치커피 콜드브루.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레시피로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밥도 어떤 도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밥맛이 달라지잖아요.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밥을 진다 생각하고 커피를 이렇게 체험하시게 되면 이제 대충 이제 원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이폰이라는 도구도 있었고, 뭐 네오폴리탄이라는 도구도 있었고, 다양한 도구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네 가지 방식입니다. 이 커피의 변천사를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예. 또 커피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오늘 네.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묻고 싶은 게 네. 있는데, 또 이렇게 무료로 다 하시고, 네네. 또 커피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네. 노력하시잖아요. 힘든 점 있으시면은, 지금 뭐 특별히 힘든 점은 없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부산이 지금 커피도시 커피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건 아무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라든지 구청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이런 장소라든지 이렇게 준비가 되면 전포동을 찾으시는 분들이, 서면을 찾으시는 분들이 좀 뭐랄까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생기고 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와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그런 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없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생각에, 네. 여기 좀 번화가 되고 젊은이 거리들이 많이 그렇죠. 네. 모여서 좋은데, 네. 여기에 이렇게 큰 문화 공간이 그렇죠.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개인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뭐, 이 커피는 팔진, 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 시간을 부산 커피박물관으로 검색하시게 되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시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말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주중 주말 다 자원봉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여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그 시간 딱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부산을 방문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사실은. 네. 그렇네. 네. 개인이 하기에는 그렇죠. 너무 힘든 일 하시고 네, 네. 너무 좋은 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또 이런 거 보시고 정책하시는 분들이 잘 보시고 그렇죠. 예. 여기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막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변천도 알게 되고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잭이었습니다. 바이바이, I'm Jack.